안녕하세요. 하이타기 간다의 노신입니다. 오늘은요, 아름다운 신경과의 한영수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잘 들었어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보통 편두통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와요. 지끈지끈 거리고. 그러면 그때마다 두통약을 사 먹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어떤 두통약을 먹어도 이게 낫지가 않아요. 어디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해야 될지도 정말 난감하거든요.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가, 내 머릿속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머리가 아픈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임상적인 연구에 의하면 만성 편두통 환자들, 적어도 6개월 이상 두통이 자주 와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해 놓은 것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도 마찬가지고, 뇌 MRI를 찍었을 때 그런 환자들에서 실제로 뇌에 병변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게 돼서 진단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렇게 질문이 다르니까 없으니까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1% 미만이에요. 아, 정말요? 네, 우리나라도 거의 0.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을 MRI를 찍으면 7명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10명 나왔다 칩시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10% 정도, 1명 정도가 뇌에 종양이 있거나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통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통 환자가 왔을 때 나 머리가 아파요 라고 병원에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에 MRI를 찍지는 않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경과적 진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학적 증상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인다, 이런 복지가 있다든지, 또는 심하게 어지럽다든지, 중심 잡기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니면은 말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거나, 젊은 사람인데 치매가 있는 것처럼 헛소리를만 한다든지, 또 팔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온다든지, 좀 신경학적으로 뭔가 이 사람의 이상 소견이 동반되고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는 MRI를 찍어보는 게 좋아요. 네. 정말로 그렇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고, 머리가 아프면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도 꼭 MR을 찍어봐야 돼요. 천둥 벼락 두통 이렇게 해서 썬더클랩 헤드에이크라고 말하는데, 이런 아주 극심한 두통이 올 때 혹시라도 뇌 혈관이 터지거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유 없이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할 때는 꼭 MR을 찍어볼 걸 권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신경과적 진찰을 통해서 판단이 됐을 때 진행해보는 게 좋고요. 임상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렸거든요. 네. 저도 사실 좀 뜨끔했던 케이스예요. 60세 남자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제가 진찰을 쭉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처음에 어떠시냐고 여쭙고 딱 하다가 발바닥에서 바빈스키라는 반사를 봐요. 이렇게 발바닥을 긁으면 펴지는지 오므려지는지에 따라서 뇌병변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했는데 한쪽으로 이상한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요. 발바닥이 원래는 발바닥 긁으면 다 오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발바닥 쫙 펴지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이건 신경과적으로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마비도 없고 말도 어둔하지 않고, 나 머리 아파서 왔는데 저 이상이 있으니 한번 MR을 찍어보자고 했더니 이분이 약간 화를 내셨어요. 근데 찍어야 되냐 과연, 한번 꼭 찍어보시자고 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냥 뭐가 이상하죠? 네. 여기 뭔가 있죠? 이게 출혈이에요. 아, 정말요? 이게 경막하 뇌출혈이었어요. 이분은 중요한 게 머리에 출혈이 있어서 두통이 유발됐는데, 그냥 편두통이라고 만약에 지통제만 사 먹었으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이 뇌졸중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비로 가고, 만약에 이게 더 커졌으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겠죠. 위독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런 형태의 출혈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간단한 식경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또는 심각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띠를 빼주고 하면은 또 좋아지는 거라서, 저희는 의원이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보내서 이분은 잘 치료를 받으셨어요. 무조건 찍는다 안 찍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과적 진찰을 통해서 MR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편두통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검사를 나누어 하기도 하거든요. 네. 편두통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흥분된 뇌 상태, Hyper Excitable Brain State라고 말하는 과흥분된 뇌 상태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기전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유발되는 거예요. 뇌가 있고 뇌막을 싸고 있는 뇌막에서 보통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 뇌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은 그 뇌막의 바깥쪽에 존재하거든요. 이 동맥들이 움찔움찔해서 피를 뒤로 보내서 결국은 뇌에 혈류가 공급이 되는데, 혈관들이 여러 이유에 의해서 확장돼 버리면 이 뇌막을 혈관이 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두통이 유발된다고 나타내는 가설이에요. 이제 미국의 신경과 의사 울프라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경우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많이 하는 뇌혈관에 대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 초음파를 통해서 뇌혈관을 보면 양쪽에 있는 중뇌동맥이나 또는 중요한 혈관들이 저항값이 떨어지면서 확장돼가지고 혈류 속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혈관성 편두통으로 봐요. 거기에 혈관을 수축해주는 약을 쓰면 좋아지겠죠. 그렇게 진단에 활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뇌의 그 표피의 전기 흐름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코티칼 스프레딩 디프레션이라고 말하는 기전이에요. 보통 그러한 뇌 흥분된 자극이 우리 얼굴에 담당하는 3차 신경절에 자극을 해서 그게 결국 신경인성 염증을 유발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걸 딱히 이것입니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뇌파를 좀 찍어본다든지 또는 전반적인 뇌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쪽 기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약을 쓰게 되겠죠. 저희가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 뇌혈류 초음파도 해보고 필요하면 뇌파도 찍어보고, 그리고 편두통 환자들은 이렇게 머리만 아프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심계항진이나 또는 긴장 관련된 부분, 또 스트레스 네. 등등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검사도 좀 해보고요. 자율신경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100m 달리기 하려고 딱 섰을 때부터 네네. 심장이 벌떡벌떡 뛰던가요? 저는 뛰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달리기 시합 나가보면 저는 이제 한 5조 서 있는데 제가 5번째 서 있어요. 1시라서 항상 뒷번호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하게 앞번호가 뛰고 나면 둥둥둥 뛰다가 맞아. 그 다음 뛰면 더 뛰죠.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뛴다고 가슴이 더 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자율신경의 반응이거든요. 긴장이 되니까. 여기 호랑이 한 마리 있다고 쳐보세요. 무슨 두근두근거리죠, 저는. 그렇죠. 네, 뭐 머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상상만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전혀 없는데도 내가 계속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 그 자체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두통에 도움받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검사들을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 맞는 감별을 위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편두통이 올 때 네. 사실 저는 턱 관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턱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네. 여기도 아프고 네. 이쪽이 막 다 네. 이렇게 아파요. 막 뒤에도 아프고. 이거는 편두통 맞나요? 아, 네. 편두통 하면 사람들이 두통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편두통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는 편두통 환자들이 결코 두통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편두통 환자 중에 눈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흐려 보여요. 이렇게 맑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 이렇게 와서 눈을 이렇게 눌러보면 안압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안과에 보냈을 때 약간의 녹내장이 있고 편두통이 동반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뇌압 변동에 따른 두통도 굉장히 많아요. 앉았다 일어서면은 갑자기 뭐 어지럽다든지, 네. 누워있으면 머리가 안 아픈데 일어서면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뇌압 변동에 따른 두통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지럼증 중에 메니에르라는 병이 있어요. 귀 안에 그 달팽이관 안에 압력이 증가되면서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네. 어지럽고 막 이명이 들리는 그런 병인데, 그 병도 역시 이 편두통과 연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갑자기 음악하는 친구인데 귀가 갑자기 안 들린대요. 네. 그래서 쭉 해보니까 이분도 편두통, 거기에 연관된 스트레스, 다른 증상들이 동반됐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병을 다루기에 앞서 이 사람의 편두통을 다뤄주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편두통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편두통에는 여러 동반 증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턱관절 주변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심한 환자들은 눈이 뻘겋게 충혈돼요. 아픈 쪽에 충혈되고 얼굴이 부어서 오기도 하고요.
얼굴에 홍조가 있기도 하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두근 거 벅차듯이 막 그렇게 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동반된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가 아파서 오기도 하고요. 아 나는 머리가 안 아픈데 왜 편두통이냐 우겨요. 배가 계속 설사했다가 변비 있다가 이걸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일종의 편두통적 증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신경적으로 맞아요, 다 맞아요. 연관이 있더라고요. 환자들 중에 계속해서 수면 장애도 있고 또 우울이나 공황 장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편두통에 있어서의 예민성 네. 그러한 과흥분된 뇌 상태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환자들에게 이러한 검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연류 검사나 뇌파 검사, 자율신경 검사, 또 필요하면 머리 MRI를 찍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고 거기에 맞게 약제를 선택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